네, 안녕하세요. 스탠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칼리브레이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 3월에 올린 영상 중에 프리딕티브 체킹을 통한 모델 체킹 방식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기본적인 그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함수인 PPC라는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레플리케이션과 Y를 비교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저희 빛 속도를 이런 형식으로 실제 데이터가 있을 때 저희 데이터를 통해 생성한 Y와 비교하는 이게 분별을 할 수 없으면 성공한 거죠. 그런 형태로 검증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 방식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이 사용되는 거긴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실제 칼리브레이션을 할 때 어떤 레이어가 있고 어떻게 좀 잘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 수식을 보시면은 이 세 단계가 있어요. 베이지아 워크플로우라는 논문에서 발췌를 해온 건데요. 처음에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프리딕티브 책이죠. 그러니까 세타를 통해서 저희가 Y 데이터를 주어지면은 세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 생성을 통해서 Y 레플리케이션을 1번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항상 부족한 경우가 뭐냐면 저거는 모델에 대한 것만 시험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저희가 이제 추론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매서메티컬 모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노미얼 모델을 이용을 한다. 혹은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데이터는 디스퍼전이 굉장히 커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이걸 포화송으로 해서 잘 피팅이 안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그게 이제 모델 미스패시피케이션의 에러라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못된 추론을 하는 거의 요인에는 그 모델뿐만 아니라 컴퓨테이션 툴이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델은 퍼펙트한데 이 포스테리어 공간이 예를 들어서 멀티모달일 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스탠이 이 멀티모달 잘 못 잡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그 포스테리어 샘플을 저희가 잘못된 포스테리어 샘플을 구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추론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거가 어디서 요인이 기인하는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에러가 어디서 오는지를 이렇게 레이어를 통해서 보는 접근을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앞에서 저희가 리얼 데이터를 통해서 비교를 할 때는 이 컴퓨테이션 밸리데이션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모델링 이슈와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 순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프리디스티브를 체크를 해서 이런 형태로 모델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게 판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게 파라미터 리커버리 테스트라는 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루 파라미터 몇 개를 가지고 그 실제 데이터 Y를 생성을 해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Y generate, 그 다음에 inference. 뒤에 두 번째 inference 단계를 통해서 얼마나 그 추론 파라미터를 리커버리 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Y를 여러 번 생성을 해서 이 세타를 줬을 때 세타가 잘 복원되는지를 시험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게 오늘 뒤에 영상에서 설명드릴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칼리브레이션의 개념인데요. 어, 처음에 값을 알고 있는 유한계의 프라이어 샘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육 효과가 우리가 3 정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교육을 했을 때 학생들의 모의고사 상승 정도가 그 3이라는 걸 줬을 때 이 데이터 Y를 생성을 하고 거기 다시 피팅을 했을 때 3을 중심으로 뭐 0.1 표준 편차로 나온다. 그러면 잘 나온 거죠. 근데 그 3 말고 다른 그러니까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또 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 이 P 세타라는 프라이어 분포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세타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건 이제 D 세타가 되겠죠.
이거를 준 게 처음 프라이어와 잘 이렇게 리커버리가 될 때 그거를 판별을 하는 게 이제 SBC고요. 앞에서는 저희가 몇 개, 한 3개 정도 세타를 해봤다면 여기서는 10의 5승계 정도의 프라이어 샘플을 넣어봄으로써 분포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이제 벤탄코트의 논문인 모델 칼리브레이션 앤 디시전이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베이지안 워크플로우라는 2021년에 나온 논문, 그 겔만 교수님과 바타리 교수님과 여러 스탠 사람들이 쓴 논문이 사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되게 형이상 앱스트랙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좀 그 전체 플로우를 추상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계 모델이라는 거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 로스 펑션 그런 거를 많이 접해봤을 텐데 그거가 어떤 형태로 이제 다이어그램 형태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저희가 레이턴트 시스템은 볼 수가 없죠. 그 정말 트루 모델이 있는 거야라는 질문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직 볼 수 있는 건 이 옵서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을 빌딩하는 과정은 이터레이티브한 과정인데 레이턴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Y를 바탕으로 우리가 인퍼런스를 하고 이게 다시 원래 모델과 비슷한 거야? 라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그 뒤에서 나오는 모델이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논문에서 인퍼런스는 이제 레이튼 시스템이 얼마나 우리 measured observation하고 상응하는가, 이 consistent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잘 일치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모델을 만드는 이유는 인퍼런스, 추론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죠. 그게 이제 inference about the latent system을 세타를 추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observe 그 latent decision을 통해서 latent 시스템과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GP에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 measurement space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확률 분포를 부여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이스타가 되겠죠. 파이스타라는 확률 분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의 제목인 Sensitivity Analysis와 Calibration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팅들이 몇 개가 있어요. 로스 펑션은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 액션에 해당하는 실수값을 하나 주는, 그러니까 A를 받아서 L 스타 A를 이제 반환하겠죠. 그 다음에 Decision Making Process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우리 액션을 바탕으로 그 어떤 앞에 Y를 관찰했을 때 어떤 액션을 해라.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저희가 뭐 내일 우선을 가져갈지 말지를 그 아침에 구름을 보고, 그러니까 옵서베이션을 보고 우리가 우산을 가져갈지 말지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 결정하는 것마다 이것과 합성을 하면은 그게 이제 inferential loss function이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A hat과 L 스타를 합성한 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구름이 예를 들어서 하늘에 5%만 꼈어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액션을 결정하잖아요. 우산을 가져간다?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럼 가져가지 않았을 때 해당하는 로스가 있을 거고 가져갔을 때 해당하는 로스가 있을 거고 그게 합성된 결과가 이렇게 R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sensitivity analysis는 무엇이냐? 이거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거예요. Y가 변할 때마다 우리의 결국 로스, 액션은 왜냐면 우리가 최대화하는 거나 아니면 그런 형태로 그 매핑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inferential loss function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게 되는 거고요. calibration은 expected values of loss function over the possible observation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여러 개의
틸다의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로스 펑션의 expected value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저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베이지안 그 팩터 플로우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로스 펑션을 취해야 이제 저희의 디시전이 결정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A 현상이 있고 B 현상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거 예시가 뭐가 될 수 있느냐면 저희가 베이즈 팩터 할 때 그 베타 효과, 어떤 효과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따라서 두 개, 세 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0일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모델을 돌려서 샘플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0이 아닐 때 거기에 해당하는 모델을 돌려서 샘플을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성된 샘플이 어떤 그 효과가 0일 때 리절트 원인, 우리가 관찰한 게 실제 그걸 잘 설명할 확률이 0.1이고 0.9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반대로 그 효과가 0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관찰한 걸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 0.4, 0.6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의 디시전은 결국 그 맥락에서는 이제 가설 검증이었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명할 것이냐, 효과가 없다고 판명할 것이냐, 그 중에서 결정을 하는 거는 여기에 이걸로만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 로스 펑션이라는 걸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리절트 1이었을 때 이제 로스가 얼마냐, 리절트 2였을 때 로스가 얼마냐, 거기에 해당하는 로스를 이제 필터링을 한번 해줘야 거기에 그 인테그레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결과에. 사실 그때 영상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2 곱하기 2짜리 컨틴전시 테이블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알파 오류, 베타 오류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First discovery. 그러니까 그 실제 이게 효과가 없었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명했을 때 로스가 얼마나 되느냐.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명했을 때 로스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다 4개에 해당하는 걸 적분을 했거든요. 네, 그런 형태로 다 적분을 해서 로스를 결과 R이라는 로스를 비교를 해서 A와 B에 해당하는 거를 통해서 그 어떤 디시전을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논문에 이제 좀 추가되는 부분이 뭐냐면 모델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추가돼요. 이 마이클 벤타코트가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인데요.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개념이 뭐냐면 모수가 안 나왔어요. 모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뭐 포화송 모델을 할 때는 람다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이 레이턴트 시스템을 저희는 그 형상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로스 펑션, 그 다음에 inferential decision making process, 그 다음에 모델 베이스드 인퍼렌셜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세타가 추가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에서 로스 A로 가던 게 A, 세타에서 L의 A, 세타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액션은 사실 우리가 그냥 보고 하는 거니까 얘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거 두 개를 합성한 모델 베이스 인퍼렌셜은 Y, 세타에서 L의 A hat Y, 세타로 바뀌게 되겠죠. 이 플로우를 그냥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델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measurement process, true data generating process를 통해서 observation y를 주면은 저희 모델 베이스드 인퍼렌셜은 이 y와 여기 정한 세타를 바탕으로 이 로스 펑션을 주게 되겠죠. 저희 최종 목적은 뭐냐?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디시전을 내리거나 아니면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이거의 y나 세타가 변했을 때 어떻게 로스가 바뀌는지 그걸 측정하는 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논문이 길어서 두 번으로 끊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칼리브레이션이 프리퀀티스트와 베이지안에서 어떻게 다른 접근이 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클레임을 할 때 어떻게 칼리브레이션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님께서 이제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칼리브레이션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SPC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요. 직접 SPC 전용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몇 가지 예시 모델에 대해 이 시뮬레이션 베이스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시행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SPC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인데요. SPC의 특징이 뭐냐면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모델이 주어졌을 때 제가 원래 의도했던 프라이어로부터 뽑은 값들을 모델에 넣어줬을 때 그걸로부터 뽑은 샘플들이 원래 저희가 넣어줬던 프라이어 값들 회수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보통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세타라고 칭하죠. 그래서 저희가 모델 내에서 설정한 이 p세타라는 이 사전분포로부터 이 세타 틸다라는 샘플들을 뽑아줘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에서 임의로 뽑은 세타로부터 뽑은 이 세타 틸다 값들이 주어졌을 때 저희는 이 세타 틸다 값을 가지고 이 y 틸다라는 값을 추가로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SPC를 하려면은 모델 내에서 데이터 생성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게 어떤 모수들이 주어졌을 때 이에 해당 모수들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y 값들을 저희가 알 수 있어야 이 y 값들을 가지고 다시 모델을 피팅할 수 있는 과정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SPC를 시행하고자 하는 모델에서는 꼭 이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 즉 데이터 생성 프로세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이 y 틸다 값들은 일종의 이 세타 틸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샘플 값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 y 틸다 값들을 이용해서 이 원래 모델 의도대로 y 틸다가 주어졌을 때 세타를 추정하는 모델 이 p-햇을 새로 피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피팅하는 알고리즘과 모델이 적절하게 잘 설정되었을 경우 저희가 뽑은 이 p세타 프라임은 p세타와 비교해 봤을 때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함을 SPC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샘플링을 하는 알고리즘이나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간략하게 SPC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직접 한번 SPC를 시행해보는 과정에서 이 SPC를 돌리는데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조금 유의할 점을 조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연해드릴 모델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는 형태의 모델인데요. 보통 정규분포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Y 데이터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뮤랑 시그마 값을 주어졌을 때 해당 분포를 따른다고 하죠. 근데 보통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이런 정규분포들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이 Y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부분 집단들을 생성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정규분포가 있고 뭐 한 개의 정규분포의 평균값은 뭐 0이 반면 뭐 다른 정규분포의 평균값이 10일 때 저희는 이 두 분포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그 둘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자주 사용하는 모델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고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 앞서 설명한 두 개의 정규분포를 포함하고 이와 더불어서 일종의 영향력을 끼치는 파라미터인 세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델에서는 첫 번째 뮤 값을 평균으로 가지고 있는 정규분포 값 하나랑 또 두 번째 뮤 값을 평균으로 가지고 있는 정규분포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정규분포의 값에다가 세타를 곱해주고 두 번째 정규분포 값에다가 1 마이너스 세타를 곱해주는 형식으로 보통 모델을 많이 짜고요. 이때 세타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만 이 제대로 이 영향력이라는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라는 값에다가 이렇게 제약을 걸어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한과 상한을 0이랑 1로 각각 걸어주었죠.
이렇게 세타랑 두 개의 뮤값이 주어졌을 때 저희는 각 데이터에 대해서 세타라는 확률로 첫 번째 모델에 포함될 확률, 그리고 1 세타의 확률로 두 번째 모델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스탠으로 GNN을 모델링할 때 짜는 코드 부분이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SPC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생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생성 과정을 저희는 따로 Generated Quantities라는 블럭에 정의를 해주는데요. 저희가 임의로 생성한 세타랑 뮤 값이 주어졌을 때 이 두 개의 값을 활용을 해서 이 y 언더바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Generated Quantities의 사저분포로부터 샘플링하는 과정이랑 또 파라미터들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y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 이 두 개를 포함시켜주면은 SPC를 시행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보통 SPC를 구현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스템 파일에 전부 작성하는 것보다는 두 개 이상의 스템 파일로 나눠서 SPC를 시행을 해요. 왜냐면은 직접 해보면 아시겠지만 SPC를 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스탠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SPC라는 패키지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스탠 파일에서 모델이랑 데이터 생성 모델을 동시에 설정해줘도 이 SPC를 시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한번 이 모델을 피팅하고 SPC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GMM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데이터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1000개의 관측값이 있습니다. y라는 변수값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각각의 뮤 값들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저희의 가정은 이 1000개의 y값에 관측되는 데이터는 뮤1이랑 뮤2를 평균으로 가지는 두 정규분포의 합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모델의 가정이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준 세타의 값으로는 이렇게 0.3을 초기값을 설정해주고 뮤1과 뮤2는 저희가 알고 있는 -10이랑 1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스탠 상에서의 모델을 정의해주고요. 또 SPC 패키지에서의 SPC 모델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첫 번째 단계가 저희가 설정한 사조 분포로부터 샘플을 뽑는 역할인데요. 이렇게 세타 프라이어를 스탠으로부터 직접 뽑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Generated Quantities 안에 있는 이렇게 세타 언더바랑 뮤 언더바를 뽑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유니폼 0, 1 사이의 구간에서 무작위로 한 개의 값을 뽑고 이 뮤라는 값도 저희가 설정해 준 것처럼 0이랑 10 사이에 있는 값에서 뽑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생성한 이 두 개의 파라미터에 대한 샘플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현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데이터에서는 세타 1하고 세타 2하고 -10하고 10으로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게 스탠으로 네. 들어가는 거는 따로 코딩이 없는 거죠? 저거는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그쵸, 네. 데이터로는 n이랑 y만 들어가고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네. 네네. 사용되는 경우는 지금은 없는 거죠? 네, 포스테리어 DB에서 바로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 뭐 일종의 트루 포스테리어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같이 저희가 실제로 설정해주는 그 프라이어로부터 무작위로 뽑을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 값들은 이 모델에서 정의한 값과 똑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세타는 유니폼 근등분포 0, 1 그리고 뮤 값은 노말 0, 10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은 이렇게 총 200개의 샘플을 뽑게 됐는데요. 이 저희가 뽑은 200개의 샘플을 가지고 각각 y를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주어졌을 때 y를 뽑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역시 마찬가지로 SPC 패키지에 이 샘플 y tilda라는 함수를 통해서 바로 표본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된 표본들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한 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뽑은 y 값을 가지고 마지막 단계, 즉 y가 주어졌을 때 다시 모델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과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여러 개의 y 샘플들을 뽑았을 때 각각의 y 샘플들을 넣어줘서 다시 이 뮤랑 세타 값을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SPC 패키지의 샘플 세타바 y를 통해서 이 저희 세타 값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예시에서는 총 800개의 사후분포 샘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 함수를 이용해서 뽑은 세타의 샘플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각각 세타랑 뮤1, 뮤2에 대해서 어떻게 값들이 나왔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각각의 원래 저희가 알고 있었던 절대값, 그 true value, 즉 세타 tilda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래 저희가 처음 뽑았던 세타 프레어랑 일일이 대조를 해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몇백 개의 샘플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대조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간접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은 보통 히스토그램 플롯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히스토그램 플롯을 그리냐? 바로 저희가 처음에 설정해뒀던 이 세타 tilda랑 세타 헤드 이 두 개에 대한 랭크를 계산을 해요. 즉 저희가 계산된 세타 포스트 값, 즉 사후분포에서 뽑은 샘플 값 중에서 과연 몇 개가 원래 저희가 처음에 뽑았던 이 사전분포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했던 표본보다 작냐? 그 개수를 한번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의 샘플링 알고리즘이랑 모델에 문제가 없다면은 이 히스토그램은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야 하고요. 실제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각 파라미터별로 이렇게 우측 하단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전혀 균등하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데요. 보통 이러한 형태의, 즉 히스토그램의 극값에서 값이 많이 추정된 경우에는 이 포스테리어가 under dispersed, 즉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참의 사후 분포보다 조금 더 넓게 사후 분포가 분포되었다고 진단을 합니다. 즉 지금 상에서는 이 GMM 모델이 어떠한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high confidence, 즉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실제 저희가 알고 있는 true posterior, 즉 원래대로라면 나왔어야 하는 정상적인 포스테리어보다 저희가 시뮬레이팅 데이터를 통해서 피팅했을 경우 생긴 포스테리어가 좀 더 적은 좀 더 작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히스토그램과 더불어서 또 자주 사용하는 플롯이 이 CDF라는 플롯인데요. 이 CDF는 Empirical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입니다. 즉 수치적 누적 밀도 함수가 되겠죠. 보통 확률 분포라는 게 연속적인 값에 대해서만 존재하는데 저희는 연속적인 값을 가지지 않고 여러 개의 표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표본들을 통해서 이 CDF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 우측 하단과 같이 이 CDF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양 극값에서 저희가 원래 만약에 균등 분포되었다 하면은 있어야 할 신뢰 구간 밖을 벗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본 히스토그램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들어낸 랭크 통계량들이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하나의 모델을 SPC를 통해서 어떻게 진단을 해보는지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여러 개의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 SPC를 시행하면은 하나의 스템 파일에서 이 모든 이 데이터 생성 프로세스랑 모델을 정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못 입력할 확률도 있기도 하고 실제로 연산이 오래 걸리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팅을 하는 과정이 여러 번,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SPC가 시간적으로는 또 많이 소모되는 과정이지만 또 실제로 결과가 계산되었을 때 저희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떤 파라미터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